안녕하세요. 주식코니 혼입니다. 이 허리가 아직 회복이 안 되네요. 참 빠르지 않, 참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항상 코로나 때 걸려서 못하고, 제대로 방송 못하고, 허리 아파서 못하고, 그래서 방송이 자꾸 끊어지는 게 가장 제 채널에도 타격이 큰 것 같습니다. 한번 이렇게 끊어질 때마다, 좀, 유튜브 알고리즘한테 외면을 받네요. 그래서, 꾸준히 하는 게 참 중요한데, 일단, 좀 더 분발하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 시장 보시면요. 시장은 어제 반등해주고 강하게 반등해줬던 거를 거의 반납했죠. 거의 반납했지만 사실 연휴 때 많이 쉬면서 오른 것이 딱히 없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빠진 거. 그러니까 어제 미국장이 4일 동안 올랐던 걸 그대로 반납했던 정도 수준까지 딱 맞춰놓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장의 흐름에 따라 중요했고 미국장이 지금부터 또 다시 저점을 만들고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우리나라 지수도 지금 밑단을 깨고 내려갈 확률이 높겠죠. 일단 좀 재료들을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인플레이션 제가 꼭 체크하자 얘기 드렸죠. 그래서 이번에 좀 반등할 때도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우리 기본에 충실하자 얘기 드렸고 어제도 내동매매 하지 말자 얘기 드렸고 사실 이번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CPI 지수가 잘 나올까라는 의문이 들었고 역시나 좀 잘 안 나와주면서 인플레이션 아직 진행 중이고 경기 침체 올 것 같다 이런 이제 불안감이 더 휩싸이고 미국장이 폭락을 하게 된 거죠. 사실 그러면서 또 따라와요 부가적으로 인플레이션 얘기 나오고 그런 얘기 나오다 보면 당연히 울트라 스텝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울트라 스텝 얘기 나오면서 또 이제 다음 주 FMC가 이제 울트라 스텝 된다. 그러면 또 시장 공포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점을 깨는 건 전 저점까지는 일단 열어놔야 된다라는 게 기본 베이스가 돼야 되는 거고 거기가 이제 넘어서는지 봐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일단 미국장은 어제 이제 급락하고 살짝 반등 그림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아마 반등도 약할 것이고 아마 좀 이제 저점이 많이 밀릴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시장의 낙폭은 더 거세지고 빨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급할 게 없고 제가 이제 매도 포지션 잡았던 데에서 크게 대응하시는 분들은 크게 뭐 힘들지 않은 부분이다. 그렇게 얘기 드리고 싶고요. 이제 코스피 보시면요. 이제 한번 훑어는 볼게요. 보시면 이렇게 반등 해줬다가 반짝 반등 해줬다가 바로 좀 이게 저항대 그어놓은 부분대까지 다시 파고 내려가는 모습이죠. 그 내려가고 저항대 걸려 있는 그런 그림이 나와 있고 코스닥도 보시면 783포인트를 돌파해줘야 된다 얘기 드렸던 게 783포인트 여기 이렇게 얘기 드렸던 건데 오늘 반등이 나왔지만도 좀 이렇게 눌렸다가도 반등이 나왔지만 783포인트 회복하지 못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지표로 이제 저항대에서 끝났고 다시 이렇게 내려갈 수 있다. 이런 그림 바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장이 좀 반등 나오면 잠깐 좀 쭈뼛쭈뼛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여기 근본적으로 넘어줘야 된다. 어제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넘을 수 있는 재료나 그런 것들이 지금 부재다. 부재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일단 저점을 열어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일단 FMC가 울트라 스텝이 강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경기 침체 얘기 나오고 이런 것들 된다 그러면 일단 전저점까지 무조건 열어놓고 거기서 추가 하락이 나오는 걸 리탈 여부 보는 게 큰 그림으로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FOMC 때까지 확인한 것도 나쁘지 않고 다음 주까지도 그래서 지금 뭐 섣부른 매수를 할 수 있는 할 이유는 없죠. 없어요. 그래서 급하게 보실 건 없고 환율이 또 1,400원을 도달하고 있죠. 1,400원 제가 얘기 드렸죠. 1,400원, 1,500원까지도 열릴 수 있다 얘기 드렸고 1,400원 이제 거의 다 도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기조로 간다 그러면 1,400원 돌파도 시간 문제일 수 있겠다라고 하니까 좀 진짜 좋을 건 없어요. 좋을 게 올려줄 수 있는 게 뭐가 되게 재료가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난 단기 매매자고 볼 수 있다라고 하고 또 특징적인 것들을 보면서 시장을 분석해야겠죠. 시장보다 강한 종목 흐름 같은 걸 보면 또 투자의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반등장 때도 더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도 또 재료가 되기도 하니까 한번 체크해 보는데요. 자 일단 현대 빅보에서 먼저 보시면 제가 일단 얘기 드렸던 금액 분석적으로 10만 원을 처음에 이제 얘기 드렸었지만 98,000원 그다음에 여기죠. 98,000원하고 여기 이렇게 열어놨었죠. 그래서 이번 흐름에 어떻게 나와서 이게 이제 이때 얘기 드렸죠. 이 올라갈 때부터 볼 거 아니고 조정 시에 보자 얘기 드렸고 충분히 이게 기간이 오래 걸렸어요. 한 달 이렇게 걸렸고 이번 하락 때 뭐 하락이 온다면 어디까지 또 현대인프라에 밀릴지 모르겠지만 그때가 매수 기회일까라고 본다 그러면 저번에 돌파되었던 92,000원 부근 92,000원 정도 금액대가 되게 중요한 금액대가 또 형성될 수 있겠고
오늘 이제 제가 이렇게 체크해놨던 금액대 여기죠. 여기인데 오늘은 일단 기술적으로 좀 지지받을 수 있는 자리니까 이렇게 한번 반등 나와주는 모습인데, 하락 후에 잠깐 약반등 나온 모습인데 일단은 하락 진행형이기 때문에 좀 시장의 흐름을 봐야겠죠. 그래서 저번에도 하락장 때도 좀 그 조선주 이렇게 좀 경기 민감주 그걸 띄면서 좀 이렇게 올라준 모습은 있거든요. 좀 안 좋을 때도 얘는 좀 강한 모습 보여줬던 거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시장과 다르게 좀 흐름이 나올 수 있는가 한번 체크해 볼 수 있겠다. 한번 체크해 보는 걸로 조선주 볼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 마찬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해운 관련주인 이제 페노션도 좀 이렇게 좋은 흐름이 의외로 또 나와주고 있어요. 바닥권에서 되게 이제 5,200원 정도가 되게 이제 중요한 구간으로 제가 설정해 놨던 구간이고요. 여기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회복되면 봐야 되는 금액이라고 했던 것이 이번에 이제 오늘 포착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또 경기 민감주에 속해 있는 해운주도 이렇게 좀 올라와 주고 있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올라오고 있다는 게 또 포인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런 모습, 그래서 5,200원 정도만 지켜준다 그러면 좀 단기 바닥권에서 한번 흐름을 지켜볼 수 있는 흐름이 페노션은 또 나올 수 있다라고 체크해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한번 꼭 무리하실 필요 없고 흐름을 좀 보시라는 거예요. 흐름 보시고 좀 단기적 관심 가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SK를 최근에 또 이제 그 언제 얘기 드렸습니까? 여기서 20 이제 정확하게 여기서 얘기 드렸죠. 21만 6천원 얘기 드렸는데 21만 5,500원에서 바닥을 단기 바닥을 또 확인해 줬었고, 반등이 나왔었죠. 반등이 나왔고, 그때 이제 2만 5천 원 7천 원이 안착이 되게 중요합니다 얘기 드렸죠. 다시 돌파돼야 되는 자리니까. 근데 올라오는 것 같았지만 이제 그림 좀 이렇게 다시 흐름을 보면요, 요 흐름이 나온 거죠. 요 흐름대로 단기 이제 고점이 낮아지는 패턴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흐름이 낮아지고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도 추세가 이렇게 하방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죠. 하방으로 그려지고 있다. 그래서 고가는 낮아지고 있고 저가는 고가가 낮아지고 저가가 낮아지는 형태가 될 수 있다라는 흐름이 나오니까 좀 이번에 다 지켜봐야겠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내려온다고 해서 단기적으로 또 이렇게 튕겨줄 수는 있어요. 다시 내려온다고 하면 여기서 이렇게 다시 올라와 줄 수는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시장의 낙폭에 따라서 다시 한번 예전에 봤던 이 밑단까지도 이렇게 열어봐야 될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단기적 이때 사신 분들에 한해서는 항상 얘기 드리죠. 평단가 훼손되는 건 좋은 거 아니니까 일단 걷어내고 보는 건 나쁘지 않고, 일단은 단기적으로 SK가 주가를 정말 탄력 받으려면 시장도 시장이지만 여기가 일단 돌파돼야 되니까 시간이 걸리겠다 싶죠. 지금은 추세도 약해지고 좀 22만 5천 7천의 저항을 오늘 회복 못하고 다시 밀리는 것 바로 다시 저항으로 작용되죠. 고가 22만 5천원, 22만 7천원, 그 다음에 좀 종가도 20만 5천원 밑으로 끝났다. 그러니까 저항 부분에서 끝났다라는 해석이 되고,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20만 5천 7천원 회복 못했다라는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좀 이런 흐름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체크해 볼 수 있겠고요. SDI도 이렇게 추천드리고, 여기서 이제 단기적 여기가 이제 중요한 금액이다. 58만 5천원 정도가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자리다라고 얘기 드렸었는데요. 여기서 조금 이제 바로 밀려버리고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반납이 됐다가 제가 가장 중요한 맥점, 베스트 타점이라고 얘기 드렸던 금액이 한 요쯤 되거든요. 그게 53만 5천 정도 되는데 기회가 오진 않았어요. 딱 좀만 좀 이렇게 급락으로 와가지고 좀 닿여 있으면 좋았으련만, 여기까지는 다다르지 않았고요. 정말 지지받을 수 있는 좋은 자리였다 생각이 드는데 오지 않았고, 다시 한번 58만 5천 정도 회복해 준 거죠. 회복해 줬고 어제장에 회복해 줬고요. 오늘도 지지 테스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금액대에 이제 이렇게 단발적 올라와서 다시 한번 회복된 금액으로 바라봤을 때 담아볼 수 있는 금액인데, 당장은 여기 63만원대를 넘어줘야 되는 그림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시장이 좀 이렇게 환율로 계속 한다면 상승에 제한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신 분들은 지켜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일단은 다시 한번 흐름의 맥점을 기다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2차전지가 특징적으로 좋았다라는 흐름을 얘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SDF뿐만이 아니라 좀 2차전지 주들 좀 좋은 흐름 나와주고 있으니까 시장보다 강한 시장에 좀 반대로 좋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섹터다라고 체크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재료가 될 수 있겠고요. 다음 이제 현대 에버다임이고, 제가 재건주 올라오니까 재건주도 올라오니까 체크해야 된다 얘기 드렸고, 그 중에 현대 에버다임 얘기 드렸죠.
그래서 8,200원, 8,000원 얘기 드렸고요. 오늘 보시면 현대 에버다임이 딱 8,200원 정도, 8,210원 정도 그려주면서 사볼 수 있는 자리대를 만들어 줬는데, 마찬가지로 사보신 분에 한해서 흐름을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안 사신 분은 힘들고, 8,000원, 8,200원 사보신 분에 한해서만 추가적으로 만원대까지 흐름을 지켜볼 수 있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사실 그렇지 않더라도 오늘 여기서 또 이게 박스의 중간치 9,000원대 초반까지 찔러주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또 믿고 남았다. 그래서 단기적 수익 낼 수 있는 단타 흐름 그림들은 계속 나와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에 한해서만 볼 수 있는 영역대다라고 좀 체크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한번 지켜볼만 하겠다, 이렇게 얘기드리고 싶고, 자, 오늘 특징주는 한 3가지 또 갖고 와봤어요. 자, 어제 특징주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좀 다시 밀리니까 좀 그 한미 반도체 전체 수급 밀리면서 다시 한번 밀려서 제가 말씀드린 금액 좀 벗어난 모습이긴 한데, 세종 메디칼 같은 경우엔 오히려 베스트 맥점으로 해가지고 다시 올라와 줬죠. 그러니까 이렇게 흐름들이 나오는 거, 세종 메디칼은 지금도 좀 보유하면서 지켜볼 만한 흐름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출되고 있고 체크해 볼 만하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고요. 추천드리고 3개 중에 대창도 마찬가지로 시장보다는 강했죠. 시장보다는 강했다, 이렇게 많이 밀리지 않으면서 좀 매집 형태의 무너짐이 아직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오늘 볼 수 있는 게 진호생명과학, 이렇게 얘기 드리면 좀 이렇게 오늘 또 시장 외에 또 특징적으로 이렇게 올라와 줬어요. 제로 체크는 직접 해보시기 바라겠고, 11,700원 정도, 11,700원, 800원 정도 여기가 단기적으로 되게 좋아 보여요. 단기적, 그러니까 초단기적으로 여기가 있다라면 잠깐적으로 시세가 나올 수 있겠다 생각은 들거든요. 그러니까 잠깐적으로 한 요 정도, 요 정도까지는 14,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열어놓고 볼 수 있고, 그렇지 않고 빠진다고 한다면 예전에 이렇게 테스트했던 부분 여기까지도 밀릴 수는 있습니다. 여기 시가적인 밀릴 수 있어요. 그래서 흐름을 봐야겠지만 이렇게 11,800원, 1,800원 이렇게 구간, 요 구간대를 보시면 단기적으로 흐름 보면서 또 수익 가져가 볼 수 있다. 14,000원 정도까지 열어보면서 가져갈 수 있는 흐름 나와줬으니까 이 거래량과 함께 돌려주는 추세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진 L&D라는 종목이고, 이 친구도 보시면 좀 매집 형태가 떴죠. 그러니까 떠서 이렇게 오늘 돌려주는, 추세를 돌려주려고 하는 좀 장대 거래량이 동반된 캔들이 나왔다, 얘기 드리고, 3,200원이 이탈 안 하면 단기적으로 좀 흐름이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3,200원, 3,175원이 여기가 이탈 안 하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3,175원 때로는 이렇게 두 군데, 딱 이거 두 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250원 정도, 3,170원, 3,250원, 40원 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이탈되면은 안 되겠죠. 안 되겠죠. 이탈되면은 이렇게 추세를 바꿔주는 흐름으로 지켜보는 거니까, 요 금액대가 가장 되게 중요한 금액대로 한번 단기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금액대가 아닌가 해서 체크해 본 거니까, 한번 관심 종목 체크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마지막 M 플러스입니다. M 플러스 2차 전지 이제 설계 뭐 이런 건데, 이제 단기적 이것만 보시면요, 여기 추세가 잡혀 있었고 추세 저점이긴 하거든요. 근데 추세 저점대에서 딱 머물러 있긴 한데, 뭐 추세 저점이 깨지는가도 한번 체크해 볼 수 있겠지만, 여기 한번 정확히 그어드리면 이렇게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추세 저점에서 멈춰 있어요. 그래서 추세 저점과 15,800원 구간, 여기 구간도 중요하게 지켜볼 수 있는 구간대긴 하니까, 이게 저점대로 다시 한번 이렇게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자리대가 될 수 있을까 한번 체크해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온 이유는 오늘 자리가 특징적인 건 추세적인 그 금액의 저점인 것도 있지만요, 2차전지 섹터의 흐름이 좋다라는 걸 좀 반영해서 좀 장비주들도 좀 움직여줄 수 있고 좀 버텨주는가, 그래서 저점대를 그리면서 좀 세력이 관여하고 그냥 추세대로 흘러가는가를 한번 체크해 보자는 취지니까 한번 훑어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참 그 불안하죠. 불안하고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항상 보시면 지수만 보셔도 고점대예요. 항상 저항대고 고점대이기 때문에 무리할 자리가 아닙니다. 무리할 필요도 없고 무리할 자리가 아니다. 그래서 단기 추세로만 봐도 추세 고점대입니다. 아직은 고점대이기 때문에 급할 거 없고 천천히 좀 여유를 가지면서 좀 흐름을 보셔야겠죠. 지금은 급할 이유가 없다 얘기 드리면서 좀 그 지표들 확인하고 저점을 좀 확인하는 좀 기간을 좀 인내하고 가져야 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좀 어려운 장 고생 많이 하신 것 같고,
오늘은 방송 여기서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